안녕하십니까. MCK 공식 파트너 메타5 ND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나스닥 시황 전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한 차례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술주와 AI 중심으로 반도체 AI. 그래서 일단은 조정을 받았는데 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은 할 수는 없죠. 근데 외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외바닥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죠? 쌍봉 외봉이니까 반드시 쌍봉을 한번 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단기 저점 무너뜨릴 거냐? 올라가다가 쌍봉 치고 아니면 여기서 저점을 다짓고 다시 고점을 넘어가느냐? 요 싸움을 벌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조금 뭐 여러 가지 뉴스로 보면 뭐 금리 인하 완화된 기대감, 뭐 12월 달에 시장은 다시 금리 인하를 하길 바라는데 연준에서는 약간 매파적으로 나왔죠. 뭐 요런 저런 요인들이 지금 시장의 압박을 조종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미국이 셧다운 영향이 커요. 그래서 지표가 어떻게 되죠? 제대로 잘 안 나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요번에 11월 13일에 CPI 예정된 지표가 있는데 이게 그날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물가 지수죠.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를 봅니다. 실업률, 그 다음에 물가 지수. 요 두 가지를 보는데 물가 지수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눈치 보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상방으로 고점으로 뚫고 올라가면 모멘텀도 없고 또 다시 뭐 전저점을 깨서 또 급락할 수 있는 모멘텀도 일단 떨어지고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봐야 되는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 다음에 11월 12일 날에 이제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가 12월 달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 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쩌면 13일 날 CPI 표가 안 나온다고 12일 날 연준 관련 인사들의 그 발표 연설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예정된 경제 지표와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어떤 뉴스에 대한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자, 나스닥 기술적 차트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 지수대와 저항대가 매매 타점이 되는 거니까요. 잘 보시면 저번 주에 제가 전략 드렸을 때가 25,850에서 25,800짜리 무너지면 조심한다. 여기가 지지가 되면 한번 매수 타점이고 여기가 무너지면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였죠. 여기서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죠? 시장? 예. 거기가 제가 여기서 전략을 드렸잖아요. 저번 주가. 거기를 깨버렸죠. 깨서 하락 N자로 이렇게 내려왔고요. 반등을 줬어요. 안 깨지고 이중 바닥에 올라갔으나 어떻게 되죠? 요 깨진 저점이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죠? 25,850, 25,880인까지 갔어요. 한 20포인트 차이니까 거의 맞다고 봐야겠죠. 여기를 치고선 어떻게 됐죠? 시장은 다시 예, 중요한 요 댕고 요 자리를 깨버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는 N자형 목표까지 내고 약간 언더슈팅은 걸린 것 같아요. 예, 여기 24,700까지 내려오고 단기 반등 나왔습니다. 자, 요거 추세 때 단기 추세 때는 살짝 넘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트렌드를 보면 요렇게 하나의 또다시 하락 트렌드가 그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하얀색으로 그어는 게 맞고 두 개지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락 트렌드가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급락했으니까. 그래서 요 트렌드를 일단 벗기느냐가 일단 중요한 거고 조금 더 우리가 좀 너프하게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보면 결국은 얘들 보세요. 60선 자리에서 안착을 못했죠. 지금 60분봉 차트입니다. 60분봉에서 지금 60선을 계속 저항을 맞죠. 60선을 안착을 못하고 그죠? 깨졌어요. 흘렀어요. 역배열이 됐죠. 올라갔어요. 60선 안착 못했어요. 안착 못하니까 떨어졌어요.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자리가 뭐겠죠? 바로 이 저항의 역할은 60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 부분에서 매수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안착하는 걸 보자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분차트 매매로 본다면 60선을 누이고 깔아야겠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누이고 깔고 올라갔다가 안착하고 다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도 타점을 노리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지지대는 첫 번째가 어디죠? 여기 60선 자리가 아마 25,000 내외 자리일 거예요. 거기
거기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그 다음에 25,000 내외자리 저항. 그 다음 자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여기 25,800에서 25,850 요 파란색 자리 있죠? 여기가 가장 강력한 저항.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을 해야 돼요. 안착해야 우리가 다시 전고점을 넘어가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하락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해되시겠죠? 기술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 저항자리 꼭 명심하세요. 첫 번째는 60선이 내려온 요 자리 60분 봉에서 그 다음 이탈하지 말아야 될 요 자리 요 두 자리만 체크 잘 해놓으시면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그 구간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되죠? 익절해야 되고 거기서 매수는 금지죠. 안착하고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매수를 들어간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기술적 차트로 보면 아직까지는 하락 트렌드. 제가 강의 올려드렸죠? 아직 안 올려드렸나? 딴 데서 올려드린 게 있는데 이 하락 트렌드를 일단 무조건 벗겨야 돼요.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 하락 트렌드는 여기서 쌓여 있으면 넘고 안 깨지고 다시 가야 이렇게 상방 트렌드가 변해지겠죠?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공격적으로 보면 안 되는 구간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일단 가바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으로 하나는 나와 있으니 외바닥이 나왔죠. 외바닥은 반드시 쌍바닥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피보나치 수요를 쓰면 거기 또 간기적으로 저항 역할을 합니다. 이제 거의 일단 0.38 지점까지 다 올라왔어요. 25,350이 0.38입니다.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나오죠? 0.38이 25,350, 0.5짜리가 25,550, 0.618이 25,750 이렇게 요 구간도 어떻게 되죠? 단기적으로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일단 무조건 매수자들은 25,000, 24,700 이 저점이 깨지면 안 돼요. 봐, 여기도 저점 안 깨지니까 올라갔죠? 저점 깨졌죠?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착하려다 못 안착하고 20선 두드려 맞으니까 내려와 버리는. 똑같습니다. 이 저점 깨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내려올 때 안 깨지고 다시 가야 일단 단기적으로는 요 60선과 2차 저항자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깨지면 또다시 큰 흐름이 나와요. N자가 되게 커집니다. 아직 목표치 다 안 채웠어요. 이게 대략 한 2만 4천 초반대일 거예요. 이 N자 목표치가. 제가 다른 데 적어 놓은 데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네요. 요 N자 목표치가 또 열려버립니다. 이 저점이 깨지면 여러분들. 그래서 파동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N자형 목표치를 찾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다른 쪽에다가 동영상 올려는 놨는데 아마 제가 여기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올라가면 잘 참고하셔서 공부하셔서 좋은 수익 내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시황 중요 자리를 드리니까 매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저점 안 깨지는 선에서 보고 전저점 깨지는 순간부터는 조심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와 여기 폭이 여기 전저점으로 매매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벌써 한 5, 600%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폭에 피보나치 수요를 쓰세요. 그러면 중심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중심값. 내가 어바웃으로 보면 한 24,900에서 800 사이일 거예요. 그 사이가 안 깨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심값이 올라간 폭의 중심값을 무너뜨린다는 건 618까지 내려오면 잘못하면 전저점이 깨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올라간 폭의 피보나치도 수요를 쓰셔서 중요 지지 저항 안 무너지는 선에서 중심값을 안 무너지는 선에서 매수를 보시는 게 가장 좋다. 매수자들은 되게 간단해요. 매도자들은 물려도 탈출은 할 건데 진폭이 워낙 요즘은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감안하면서 이해되시겠죠? 감안하면서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음 주 나스닥 시황 전망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변동성 큽니다. 여러분들 항상 리스크 관리를 첫 번째로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인스캔 메타5 앤디였습니다.